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라워의 KK입니다.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올가을 차기 아이폰 12 시리즈를 예정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애플의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바이러스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고 5월 중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애플은 지난 2월 중국 공장이 폐쇄되는 동안에도 새로운 모델의 일부 테스트 버전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은 아이폰의 신제품을 발표한 후 같은 해 11월에서 12월 중 차기 아이폰의 디자인 및 기능을 확정합니다. 이듬해 4월부터는 새로운 케이싱 대량 생산을 시작하고 5월부터는 최종 조립을 시작합니다. 애플의 무선 충전 패드 에어 파워 프로젝트가 다시 부활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복수의 외신은 IT 분석가 존 프로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존 프로서는 애플이 내부적으로 에어 파워 프로젝트를 다시 부활시켰으며 이 기기의 프로토타입 제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출시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엔지니어들이 코일에 의해 생성된 열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코일을 리엔지니어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17년 9월 아이폰 신제품 발표 이벤트에서 공개된 에어파워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아이폰과 애플워치 시리즈, 에어팟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에어파워가 출시될 것이란 소문은 무성했지만 작년 애플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담당인 댄 리시오 부사장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에어파워는 우리의 높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프로젝트를 취소하게 됐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스트레치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2월 9,920만 대에서 2020년 2월 6,180만 대로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SA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없었고 소비자들이 소매점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기 꺼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2030만 대, 올 1월 2010만 대, 2월 1820만 대로 감소세이지만 다른 업체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실적을 거뒀으며 애플은 지난해 12월에 2560만 대, 올 1월에 1600만 대, 2월 1020만 대로 급락했습니다. 내수 비중이 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세계 2위의 스마트폰 판매 기업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12월에 1420만 대, 올 1월 1220만 대, 2월 550만 대로 엄청난 판매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12월 1150만 대에서 올 1월 1000만 대, 2월 600만 대를 기록하여 화웨이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가 마블과 협력해 지난주 21일 중국에서 갤럭시 S20 5G 시리즈의 아이언맨 스페셜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박스와 본체에 아이언맨 테마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며 토니 스타크 시그니처와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새겨진 빨간색 박스에 들어있으며 내부에는 커스텀 케이스, 커스텀 이어버드 및 아이언맨 슈터의 아크 리액터와 비슷한 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 스페셜 에디션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증둥에서 한정판으로 판매됩니다. 일반 모델은 6,999위안, 한화로 약 122만원이며 플러스 모델은 7,999위안, 한화로 약 140만원, 울트라 모델은 9,999위안, 약 175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출시 여부는 미정입니다. 삼성전자 중급 5G 스마트폰 갤럭시 A71 5G가 중국 공업정부화부에서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인증 문서에서는 주요 사양이 확인되는데요. 먼저 기기의 크기는 162.6파이, 75.5파이, 8.1mm이며 무게는 185g입니다. 내부에는 5G 모뎀이 통합된 엑시너스 980 칩셋 및
8GB 램, 25W 충전을 지원하는 4370mAh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후면에는 6400만화소 메인 카메라 플러스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플러스 500만화소 매크로 카메라가 탑재됐고 3200만화소 셀피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이 밖에 USB-C 포트, 3.5mm 오디오 잭, 블루투스 5.0, 와이파이 AC 및 안드로이드 10 OS가 제공됩니다. 출시 시기 및 가격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연리의 개발자 회의 구글 I/O 2022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구글 I/O는 매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마운틴뷰 본사에서 개최하는 연리의 개발자 회의인데요. 올 행사는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구글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오프라인 개최를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초 구글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개발자와 직원,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따라 올해에는 어떤 형태로든 I/O 이벤트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구글은 개발자 블로그와 커뮤니티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지난주 배포한 개발자 프리뷰 2 버전에는 후면 더블탭 제스처 기능이 더욱 개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안드로이드 11 개발자 프리뷰 버전에는 콜럼버스 제스처로 불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후면을 더블탭하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하거나 카메라 앱 호출 또는 멀티미디어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프리뷰 2 버전에서는 스크린샷 및 최신 앱에 2가지 새로운 동작이 추가됐으며 불필요한 배터리 방전 및 실수로 인한 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사항도 담겨 있습니다. 콜럼버스 제스처 기능은 현재 픽셀 3 XL, 픽셀 4, 픽셀 4 XL에서 테스트되고 있지만 픽셀 2와 픽셀 2 XL도 이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오미의 최신 중급 스마트폰 홍미노트 9S가 오늘 국내에 출시됩니다. 샤오미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홍미노트 9S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미노트 9S는 샤오미가 인도에서 발표한 홍미노트 9 프로의 리브랜드 제품으로 파악됩니다. 빅벤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홍미노트 9S는 스냅드래곤 720G 칩셋으로 구동되며 6GB 램을 장착했습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0으로 실행됩니다. 주요 사양은 홍미노트 9 프로와 동일하며 싱글코어, 멀티코어 테스트에서 기록한 벤치마크 점수도 거의 동일합니다. 홍미노트 9S의 국내 가격은 20만원 초중반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웨이가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 HMS 사용자를 위한 앱 서치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작년 미국의 거래 금지 목록에 오른 이후 구글 모바일 서비스 GMS를 대체하는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HMS에는 화웨이 ID, 화웨이 모바일 클라우드, 화웨이 앱 갤러리, 화웨이 비디오, 화웨이 테마, 화웨이 스크린 매거진, 화웨이 브라우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앱 서치로 불리는 화웨이 검색 앱은 앱을 설치하기 전에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페이스북, 왓츠앱 등 유명 앱을 화웨이 아너 HMS 기반 기기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앱 서치를 사용해 검색한 모든 콘텐츠는 서드파티에서 제공합니다. 현재 앱 서치는 APK 미러, APK 몽크, APK 퓨어, 화웨이 앱 갤러리, 아마존 앱스토어 등 5개 스토어에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 PC 소식입니다. 애플이 올 연말까지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외신이 대만 디지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업계 소식통은 애플이 미니 LED 백라이트를 채택한 기기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미니 LED가 애플리케이션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 안에 더 많은 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대만 경제일보는 대만 패널 제조사 이노룩스가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신형 아이패드 프로 전용 미니 LED 패널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이패드 프로의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채용될 경우 얇고 가벼운 제품 설계가 가능하며 최신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OLED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월요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